요즘에 그 남양주 금대산 맨발 걷기를 할 때 비 오는 날도 하고 비가 막 그칠 때도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나가봤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는데 비가 심하게 오지 않은 날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금대산 비 오는 날에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할 코스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 두 코스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황토옥이 많은 길로 이용을 합니다만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모기가 참 많더라고요.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막 오고 난 후에도 이른 아침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던지 바닥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모두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시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듭니다. 7월의 추천 도서는 이 하나의 불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독소를 제거하는 음식인가 아니면 독소를 생산하는 음식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몸이 막히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건강이 나아지는 조치를 취하곤 하죠.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또 먹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밥상 앞에서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관상동맥 수술을 수십만 건을 한다고 합니다. 비용만 해도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가 드는 대수술입니다. 이 수술로 인해 가게가 파산하는 경우까지 빈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 한 번에 평생 벌어놓은 재산이 날아간다는 말이죠. 미국인들의 동맥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맥이 막힌 사람들 가운데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삼고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음식보다 오염시키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제1의 조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1의 조건은 뭐냐면 맛이죠. 맛이 있느냐. 입에서 살살 녹고 맛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 맛만 찾아 먹다가는 우리 몸을 막히게 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진짜 원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2021년 8월 21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는 머릿속의 시한폭탄입니다. 39살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웹툰 작가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출혈 환자는 그냥 출혈성 뇌졸중이죠. 환자는 모두 38만 6,459명으로 이 가운데 30, 40대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2만 8,236명, 여성이 1만 7,367명 등 총 4만 5,603명의 30, 40대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20대 환자도 2,955명, 남성이 1,742명, 여성이 1,213명이나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먹는 음식이 수분이 많은 음식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겁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을 쓴 시냐 히로미 박사는 무엇을 먹는가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병도 식생활의 결과입니다.
맨발 걷기를 아침과 오후에 몇 시간을 했으면서도 먹는 음식은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건강에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시냐 히로미 박사는 왜 사람의 이가 32개인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앞니가 위아래 2쌍씩, 송곳니가 위아래 1쌍씩, 그리고 어금니가 위아래 5쌍씩입니다. 즉 사람의 경우 고기, 동물성 식사를 먹기 위한 송곳니는 1쌍인데 비해서 식물을 먹기 위한 이는 앞니 2쌍과 어금니 5쌍을 더한 7쌍이기 때문에 7대1의 비율로 식물성 식사 85%, 동물성 식사 15% 비율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꼭꼭 씹기, 모자란 듯 먹기. 동물성 식사를 할 때에도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동물보다는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것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세 군데서 나옵니다. 땅과 바다와 공장이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먹지 않아야 하는데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당장에 어떤 영향은 없더라도 차츰차츰 우리 몸을 탁하게 만들고 피 흐름을 막히게 해서 관상 동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음식 일지를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무엇을 먹는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체온도 잽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소변, 대변은 잘 보는지를 체크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을 기록해보면 내가 수분이 많은 음식인지 독소를 제거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지 독소 생성을 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으라는 겁니다. 섞어 먹지 말라는 거죠. 섞어 먹으면 음식이 속에서 부패합니다. 소화시키는 것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같이 먹어도 좋은 음식 종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와 채소와 그리고 버무린 샐러드 함께 먹습니다. 그것은 좋은 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햄버거는 단품이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묻는데 햄버거 자체가 범벅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와 햄버거에 콜라를 마신 다음 트랜스 지방에 푹 담가 튀겨낸 감자튀김까지 곁들이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범벅 음식입니다. 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불우한 소년들 12살서부터 17살 사이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능공 양성학교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인문학 공부뿐만 아니라 농업, 전기 및 자동차 공학, 배관, 목공 등 직업훈련도 받았습니다. 차, 코코아, 정제 소금뿐만 아니라 설탕, 사탕, 케이크, 파이, 푸딩 및 다른 종류의 달콤한 후식을 헨리 포드가 금지시켰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화학적으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섞은 음식을 금지시킨 거죠. 채소와 샐러드는 하루에 2번씩 주었고 헨리 포드는 학생들에게 잘못 배합된 독성 노폐물을 뿜어내는 식사를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들은 놀랍게도 학업 성적이 올랐고 에너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반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일부터 먹으라는 거죠. 과일은 소화시키는 것이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몸의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과일은 최고의 에너지, ATP를 공급해 줍니다. 독소 제거에 필요한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몸에 독성 찌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기 전이나 후에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둘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먼저 먹고 다른 음식 먹고 할 때 그 사이가 간격이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스와 일반 과일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어야 되고 그런데 바나나와 말린 대추, 견과류를 먹고 나서는 다른 음식 사이에는 45분에서 60분 그리고 다른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려면 3시간의 시간 간격 다른 어떤 고기 음식과 과일 사이에는 4시간 간격 적절히
적절히 배합되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계산이 잘 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점심을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수박이 나왔어요. 책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먹으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도 아내가 먹을 것을 줄 때 한참 생각하게 되는데 아내가 먹으라고, 먹으라고 권합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아마 틀림없이 아담도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가 줄 때 그 말을 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음식 조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마다 맨발 걷기 열풍이 일어나서 참 좋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지팡이를 짚고 산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 조절을 잘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잘 익혀두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저희 교회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